토트넘의 에버튼 상대 승리에도 불구하고 경기 후에 등장한 무거운 목소리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장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종차별을 거론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너무 뛰어난 활약을 펼치자 상대 팀이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구타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로 인해 선수들에 대한 퇴출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경기력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번 에버튼 경기 후에 나타난 목소리의 배경과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에버튼과의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멀리서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정말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지원을 받고 있다. 내가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팬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 그를 응원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그의 움직임과 골 결정력은 정말 눈부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승리를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전 세계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많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엄청난 속도와 크로스 능력은 에버튼의 수비진을 곤란하게 만들었죠. 전반전 내내 손흥민의 빠른 스피드는 에버튼의 수비진을 중앙에서 사이드로 넓게 펼쳐지게 만들며 이로 인해 수비 사이의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공간 활용은 센터포드 히샬리송에게 더욱 많은 득점 기회를 제공했죠. 실제로 히샬리송은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노마크 상황에서 쉽게 골을 넣으며 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센터포드의 역할은 윙어들이 만들어주는 완벽한 찬스를 활용하는 것인데 손흥민은 이러한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했습니다. BBC 전문가 패널은 손흥민의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 감탄하며 손흥민이 윙어로 뛰는 팀이라면 그 팀의 센터포드가 쉽게 득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전반 20분경의 페널티 박스 내에서 보여준 드래그 백 후의 날카로운 패스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스 각도가 형성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손흥민은 기술적인 패스로 연결에 성공했고 이에 에버튼의 수비수는 공을 간신히 제거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의 놀라운 드래그 백은 상대 수비를 순간적으로 무력화시키며 경기의 흐름을 바꿔 놓았죠. 손흥민은 또한 외곽에서 수비수를 교란시킨 후 존슨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전달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공격 전환은 존슨이 거의 1대1 찬스에 도달할 뻔했던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감미롭게 전달하는 패스 기술에 극찬을 보내며 그의 플레이가 어떻게 팀의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지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자신의 뛰어난 위치 선정과 피니싱 능력을 여실히 드러내며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윙 쪽에서 골 찬스가 쉽게 나오지 않자 손흥민은 세컨 찬스를 포착하여 수비수와 키퍼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슈팅을 날려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빠른 판단과 실행 능력은 BBC 패널들로부터도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곧바로 방향을 전환해 슛을 날린 것이 매우 훌륭했고 득점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이번 골은 토트넘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토트넘의 이날 경기 득점 기대값은 에버턴에 비해 낮았지만 손흥민의 결정적인 득점 덕분에 승점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뛰어난 피니싱 능력이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손흥민의 인성입니다. 경기 중 당한 험한 태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 그의 겸손함과 프로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 중 에버튼의 코스키 선수가 손흥민의 멱살을 잡고 무려 10여 미터를 끌고 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평범한 상황과는 거리가 먼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흔히 코너킥 상황에서는 수비수들이 공격수들을 견제하기 위해 멱살을 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격수들은 이에 맞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손흥민은 공격이 아닌 수비 중이었고 이렇게 멱살을 잡히고 끌려가는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코스키는 손흥민을 과도하게 멱살 잡고 끌고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손흥민은 중심을 잃고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무기력해 보이는 손흥민의 모습은 팬들에게도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로는 아마도 코스키가 손흥민이 역습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손흥민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붙잡아두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축구 경기에서 비일비재한 상황이 아니며 이러한 행동은 반드시 심판의 주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코우스케의 행동은 몇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 노팅엄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손흥민을 공격적으로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속도와 능력을 두려워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의 활약을 저지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후반 42분에 시도된 것은 시기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손흥민에 대한 보복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19-20 시즌 동안 손흥민이 안드레 고메스의 부상을 야기한 백태클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에버튼에 사과했습니다. 이후 해당 레드카드는 FA 당국에 의해 잘못된 판정으로 결론지어져 취소되었지만 그 사건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은 프로답게 자신의 플레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의 높은 기술적 능력과 경기에 대한 집중력은 그를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만들어준 요소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겪은 사고와 그에 따른 물리적 대응은 축구계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기 중에 우발적인 사고로 간주될 수 있지만 코스키의 행동은 손흥민에 대한 명백한 보복적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는 몇 년 전의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손흥민이 고의로 상대 선수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난과 보복적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판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종차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손흥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안전과 경기 중 부상 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토트넘 클럽 차원에서 손흥민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